야단법석 번외편 시작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모두 25,842개입니다. 이 중에 75개, 무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잠시 뒤 함께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2024년 5월 29일, 오늘이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의원님께서 22대 국회에 들어가지 않아서 약간 서운하기도 하고 특별한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오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한 달 동안 의정활동, 4년간 의정활동했던 기록들을 정리했었는데요. 통과시켰던 법안들, 그리고 통과시키지 못했던 법안들의 여러 자료와 흔적들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과거에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통과시켰을 것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많이 남았고요. 이런 법안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았을 거라 하는 그런 어떤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22대의 또 당선인들에게 다시 이렇게 넘겨드려서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개원하는 22대 당선인들, 22대 국회에 분들이 새로운 분들께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구 안산 단원을 지역구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걸로 평가를 받는데요.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굉장히 정이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많이 아쉬워들 하실 것 같은데 요즘 만나시면 어떤 대화를 많이 하시나요? 더 자주 보고 싶다라는 그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인사하는 기간이어서 일주일 전부터 현수막을 내걸었었는데요. 그 현수막을 보시고 지역에 계신 많은 주민분들이 전화를 주시면서 지역에서 반갑게 자전거 타며 인사하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이렇게 친근하고 동생 같고 또 때로는 형 같고 이렇게 너무 좋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정치라고는 하지만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고 다시 이제 평범한 우리 시민으로 돌아가지만 더 우리 안산 시민과 지역에서 가깝게 소통할 생각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입법 활동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셨어요. 입법 네. 활동하시면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참 뿌듯했다. 아니면 이건 좀 아쉽다 하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김남국 의원님께서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대표 발의한 법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75개 보니까 그 중에서도 통과된 법안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75건 제가 정확히 알고 있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법안 만드실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점이고 또 어디에 초점을 가장 많이 맞추시는지 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왜 이게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호소를 하시는 그런 법안들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되게 언론에서 관심을 갖지 않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단위별로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그런 커뮤니티에서 예컨대 맘카페라든지 지역에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론은 들끓고 있는데 언론에서 주목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안들은 오히려 제가 먼저 더 포인트를 잡아내서 공론화시켜서 발의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답답해하고 아직 기사화하고 공론화되진 않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좀 발굴하고 찾아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대표 발의하는 법안들을 의제들을 좀 선정해 보았습니다. 예. 근데 대표 발의한 게 75건. 네. 이고 또 그 이외에도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공동 발의한 법안도 꽤 많더라고요. 네. 거의 500개 정도 예, 되던데요. 맞습니다. 네. 친한 네. 동료 의원들이 많아서 네. 함께 이렇게 해달라는 법안들도 같이 많이 인기가 참여했습니다. 짱이었나 봐요. 네. 사실 또 막내인 것도 있습니다. 네네. 거의 제가 300명 중에서 거의 6번째로 어려서요. 다 이제 형님 누나들이 저한테 많이 부탁하시더라고요. 네네. 누나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법안 중에 제가 그 대표 발의한 그 법안들, 특히 통과된 법안들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예. 그래서 좀 소개를 받고 싶은 법안들이 있는데 그 법안 발의하시면서 가장 우여곡절이 많았던 법안이랄까? 그런 법안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처음에 프로그램 하기 전에 이제 기자님께서 작가님께서 5개만 골라달라고 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10개 하라고 그랬으면 빨랐을 텐데. 그러니까 10개 정도 했으면 됐을 텐데 5개 하라고 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국회에 들어와서 이 법안을 발의를 의원 중에 첫 번째로 발의를 했는데요. 이 법안을 발의하려고 했을 때에는 저희 보좌진조차, 의원실 내 보좌진조차 통과가 되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역대 국회에서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초선 의원, 힘없는 일개 초선 의원이 어떻게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 그냥 찍히고 재손도 안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의원실이 오히려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의원실을 설득하고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2020년 7월경에 개원하자마자 거의 첫 대표 발의 법안으로 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이 법안 통과되는 거 보고 예. 김남국 의원님 진짜 세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정말 이 법안 통과될지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하자 피해자 단체 환자 협의회에서 거꾸로 또 연락을 주시고 또 당시에 이제 경기도 도지사였던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은 이제 당대표시죠. 이재명 당대표가 거꾸로 친전을 보내가지고 국회로 보내서 사연이 많네요. 네, 이 법안을 또 통과시켜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또 한동안은 굉장히 여론이 이렇게 높이 올라왔다가 들끓었다가 또 다시 내려앉았다가 송영길 당대표가 취임한 이후로 대선을 앞두고 해서 여야 간에 이 법안을 한번 꼭 통과시키자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정말 80% 넘는 국민의 큰 어떤 힘을 받아서 정말 통과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는 많이 해도 사실은 통과율은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래서 폐기되는 법안들이 절반을 넘어서 63% 되거든요. 예. 21대 국회에서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사실은 심혈을 기울여서 법안을 내지만 아쉽게도 처리되는 비율을 보면 생각보다 많이 낮은데 의원님께서 발의된 법안이 통과된 게 28% 네.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수술실 내에서 사실은 공장식 수술, 대리 수술 그런 것들이 너무 또 많고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이나 성폭력 이런 어떤 피해가 굉장히 그 안에서 많이 발생해서 수술을 받는 내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다라는 그런 호소가 많았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수술실 내에 CCTV를 이렇게 설치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수술실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의료 사고와 성폭력 범죄를 조금 더 예방하고 또 사후적으로 이게 단순하게 환자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의료 사고나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의사 선생님들을 또 도와주는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되어서 의사 선생님들도 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만큼 감동도 큰 것 같고 앞으로 의료계나 네. 환자들에게도 굉장히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의원님께서 이런 처리가 좀 낮은 법안 예. 보니까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자기가 발의했는데 법안이 한 건도 통과가 안 된 의원님도 계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오, 그런 거 저도 몰랐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김 땡땡. 땡땡까지 안 가요. 예. 김땡 의원님.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더 압축되는데. 네. 보니까 하위 한 5 정도 예. 되는 의원님들 보니까 설마 했던, 그러면 보통은 대선 주자급. 대선 주자급이나 대선 주자급, 굉장한 네. 중진 의원님들은 법안 발의에 신경을 안 쓰시거나
네네. 회의에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국회 예. 부의장님도 계세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분은 좀 이해는 하는데 네. 아닌 분들이 들어가 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이 법안 처리가 안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아쉬움이 더 의원님 크실 것 같은데 네, 예. 통과된 법안도 있지만 또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에 폐기된 법안도 많잖아요. 예. 그런 아쉬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쉬운 법안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지금 아무래도 22대, 21대 국회에서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검찰의 수사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수사와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하는 그런 법안,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그런 법안이 확실하게 조금 통과가 되었으면 지금 이런 어떤 무리한 수사라든지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미진했다, 미흡했다라는 점에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의 대학생들 올라와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청년들이 가장 올라와서 어려워하고 취업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취업이거든요. 아니, 취업과 주거거든요. 근데 이제 취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와 일자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정부나 국회가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주거만큼, 기숙사 이런 문제만큼은 좀 해결해 줄 수가 있어서 대학생들의 주거율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법안을 제가 제출을 하고 이거를 좀 통과시켰으면 했는데 통과가 안 되어서 좀. 그 법안 꼭 22대에 다시 다뤄졌으면 좋겠는데요. 그 법안 이름이 뭔가요? 네,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국공립대학교부터 기숙사생을 30%까지는 수용하도록 하는 법안이고요. 카드 납부 가능하게 하고 분할 납부 가능하게 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21대에는 폐기되지만 좋은 법안이기 때문에 꼭 22대에 다시 발의되어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부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2대 법안에서 꼭 다시 다뤄졌으면 하는 법안인 거죠. 또 네. 혹시 22대 통과된 것도 자랑하고 싶은데요. 네네. 아까 그러니까 하나밖에 못 해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네. 사실은 이렇게 많이 가깝거든요. 이게 다 김남국 의원님께서 통과시킨 법안이거든요. 네. 이 중에 한두 개만 더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그 성폭력 범죄로 여성들이 굉장히 불안에 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민사소송을 했을 때에 그 민사소송을 제기한 여성들, 그 피해자들의 신원 정보가 가해자들에게 전달돼가지고 거꾸로 스토킹을 당하거나 아니면 2차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네. 정말 황당한 일인 거죠. 네. 근데 왜 그런가 들여다봤더니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 소송을 할 때에 이런 어떤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당사자들에게 양쪽에게 그냥 다 전달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민감 정보를 가해자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한 법안. 너무 중요한 법안이어서 왜냐하면 그쪽에 네. 범죄가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이루어지기 네, 때문에 예. 그런 법안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불비가 돼 있으면 계속 피해자가 늘어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2차 가해, 3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적으로 지금 네.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법안명은 또 뭐예요? 네,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그냥 법안명만 봐서는 너무 이게 법안이 이게 맞습니다. 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많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업데이트가 뭐가 됐는지 알 수가 그게 없죠.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소개를 이 법안도 해주시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법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안은 알 것 같은데요. 일명 이제 조두순 방지법인데요. 네. 이제 법안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과거에는 야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어떤 출입 제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조두순 방지법은 제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출입 그 야간뿐만 아니라 보호 관찰을 받고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사람들이 아동과 청소년들이 통학하는 시간, 학교를 가고 통학하는 그런 시간에도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특정인인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고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특별하게 더 보호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장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법률안을 발의해서 2020년
하반기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조두순 방지법 하니까 네. 제가 기사를 얼핏 봤을 때 조두순 씨가 지금 안산에 지금 어디에 사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네. 과거에 이제 피해 네. 발생지가 안산이었는데 네. 다시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해서 논란이 생겨서 네, 네. 근데 보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디어를 착안한 게 아니 그 가해자가 뭐 아무리 징역형을 9년, 10년 뭐 이렇게 살고 나오더라도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 그 피해자는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어요. 네. 그래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고관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살고 있는 특정한 어떤 주소지나 그런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예. 있을 때 네. 그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왔던 네. 것 예. 중에 하나가 조두순 그 기초생활 맞습니다. 수급을 제한해달라 예, 하셨습니다. 그런 민원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예. 그게 안산이었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 내용을 똑같이 전달받았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만약 그 조두순의 기초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헌성 문제, 그러니까 네네. 최소한의 어떤 생활을 보장해야 되는 그런 어떤 헌법상의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조두순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극단적인 어떤 다른 어떤 재범의 어떤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은 아마 국회 차원에서 좀 이렇게 네. 논의될 수 없었던 그때 것 당시에 같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논란이 것 됐었습니다.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2대 국회가 5월 30일 개원을 합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또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그랬고 항상 화제가 되는 상임위가 법사위원회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님께서 또 법사위원으로 네. 활동을 하셨잖아요. 혹시 그 돌발 질문 하나 네, 해도 될까요? 네, 네. 질문지에는 없습니다. 아, 네. 법사위원장에 굉장히 관심이 쏠려 있는데 법사위원장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진짜 감과 촉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냐면 예. 김남국 의원님 픽 법사위원장은 예. 누굴까? 왜냐면 지금 국회의장 어이추였는데 예. 국회의장 안 뽑았으니까 네. 어법정 어차피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그런 여론몰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박주민 의원님, 예. 이현주 의원님, 예. 전현희 의원님, 예. 또 이 박지원 의원님까지 이렇게 네. 거론이 막 되고 있어서 민주당 권리당원들 같은 경우 예. 굉장히 뜨겁고 예. 그러는데 이 민주당 국회의원님으로서 또 법사위원 하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어떨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물망에 올라 있는 데를 보면요.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연배가 5 의원이시고 네네. 연령도 이제 연배가 너무 많으셔서 네. 위원장님을 하시기에는 이제 네. 본인은 이제 능력과 이제 체력은 열혈 청년이시잖아요. 네, 열혈 청년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네. 뭐 다른 거를 더 하실 수 네네, 있으시기 네. 때문에 이제 아마 조금 이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의원님도 너무 잘하실 거라고 믿지만 정청래 의원님이 이제 사선 중진이시고 최고위원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후진들에게 또 기회를 역할과 또 기회를 물려주시려고 통크게 이렇게 또 이 발언 어법정이라고 예, 하는데 아마 네네네. 정청래 의원님께서 오히려 고사하시지 않을까 네네. 싶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분들이 이현주 의원님, 전현희 박주민 의원님,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네. 이런 정도인데요. 네. 박주민 의원님은 법사위에서 굉장히 간사도 하셨고 오래 네네네. 하셨고, 그다음에 이현주 의원님은 법사위 법조인이니까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근데 전현희 이제 의원님. 산자위를 2번 하셨었죠. 네. 그래서 오히려 경제적인 어떤 이미지가 네. 있기 때문에 좁혀보면 네. 박주민 의원님이나 전현희 의원님이 가능성이 높은데 싸우는 어떤 캐릭터, 조금 더 센 캐릭터를 찾는다라고 하면 왠지 전현희 의원님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 제가 국민권익위원으로 예, 있을 때 네. 위원장님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전투력이 굉장히 예. 은근하지만 예. 아주 짱입니다. 그러니까 좀 세셔서 네. 약간 그 유력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돌발 네. 질문인데 너무 네네. 감사합니다. 그냥 추론한 겁니다. 네. 네. 네네. 법사위 활동하는 의원님들 그 발언이나 행동 등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 관심이 높아요. 법사위원으로 활동하실 당시에 네. 굉장히 부담도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어떠셨어요? 저는 원래 캐릭터가 절대 싸우지 않고 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냥 다 친하게 지내는 그 캐릭터인데 약간 웃으면서 패는 스타일 같아요. 아, 웃으면서 패지 않고요. 웃으면서 계속 웃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제 법사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누군가는 나서서 이렇게 붙어줘야 되는 그 상황이 있는데, 아무래도 법사위에 제일 제가 막내고 모든 그 역할이 저한테만 오다 보니까, 항상 이제 그 짤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이렇게 센 그것만 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제 본래의 성품과 아니다 보니 이게 그 내적 갈등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심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센 스타일이 웃음 속에 칼을 품었다고 하잖아요. 웃음 속에 저는 칼을 품진 않고요. 그냥 온통 사랑과 아니 그 칼이 예. 이제 좋은 용도로 네네, 쓰는 예. 칼인 것 같아요. 또 허심탄회하게 의원님께서 네.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여야가 서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서로 가져가겠다고 엄청 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차지하니까 국민의힘에서 권력을 견제하려면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은 자기네 몫이다.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총선 민심 봐라. 정부 여당을 견제하려면 법사, 운영 모두 다 가져가야 된다. 또 김대중 정부 이후에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었다.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잖아요. 누구 말이 맞나요? 물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정치의 문제인데 네. 의원님께서 워낙 센 의원님이셨으니까. 저는 센 의원은 아니고요. 지금 총선에 드러난 민심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회에서 운영위원과 법사위를 국회의장을 나눠 가지고 있었던 협의하는 협상하는 관례가 있다라는 걸 알거든요. 관례를 존중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총선 국민의 민심이고 국회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어떤 무도한 폭주 그리고 더더군다나 총선 민심이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 제대로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도 하나도 없이 방탄하고 김건희 방탄하고 여전히 인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러한 어떤 잘못된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번 여야 협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법사위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운영위도 역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상범 특검과 관련되어서도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수사에 어떤 남아있는 의혹이 있는데 운영위를 한 번도 요구 있지 않습니다. 운영위원장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된 대통령실의 여러 논란과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 다 엉망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모든 언론들이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과방위도 저는 최소한 이 세 가지 상임위는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가방위까지 더 추가돼 그럼요. 가방위까지 추가해야 되고요. 제 네. 욕심 같아서는 행안위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역시 셉니다. 네. 아니 막스 베버의 정치인의 자질 이런 거 보면 네. 그 개판이든 깽판이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대목에서 제가 밸런스 게임을 예. 해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 가져오고 과방위도 가져가고 상임위 네. 전체를 다 네. 가져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 그냥 밸런스 게임이에요. 네.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둘 중에 꼭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갑자기 SNL 느낌인데 둘 중에 무조건 저 하나만 골라야 돼요. 사람으로 하지 않고요. 자리로 합니다. 무조건 하나만 골라야 네네, 되는 거예요. 법사위원장? 그러면 법사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네. 법사위는 그 김건희 특검법을 네.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상임이고요. 그리고 모든 법안이 마지막에 올라가는 게이트키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상임이기 때문에 법사위가 더 중요합니다. 네네. 최전선이 법사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21대 국회에 대한 아쉬움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획 한 말씀 해주세요.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게- 워낙 또 팬덤도 있으시잖아요. 네. 이게 정말 그 취업을 앞두고 있는 그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4학년 학생들에게 그리고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는 그 퇴직자에게 가장 힘든 질문이 뭐 할 거냐고 물어보는 그 질문인데요. 너무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오늘 또한 3번 받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도. 네네. 네, 지금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고요. 당장은 잠시 조금 쉬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좀 머리를 식힐 생각이고, 좀 돌아보면서 공부를 좀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임기 의정 활동 하는 동안에는 서울과 지역구를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정말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마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선배님께서 너무 바쁘게 하다 보니까 좀 책도 보고 잠시 이렇게 여유롭게 책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했는데 그게 좀 없어서 좀 많이 좀 공부하고 싶고 또 책도 많이 좀 읽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 재충전의 시간 가지면서 더 멋진 모습으로 탄생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단법석 번외편 오늘 첫 시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국회 안에서건 국회 밖에서건 항상 열정을 갖고 또 국민을 위해 일했던 우리 김남국 의원님께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더 좋은 소식으로 뵙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종 나와주실 거죠? 네, 불러만 주십시오. 네. 그럼 오늘 김남국 의원님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야단법석 번외편 임혜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법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첫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